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놀랍거나 뭔가 색다른 단계를 찾아 헤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기술이나 네. 어떤 능력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특별한 능력 전혀 없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잘하는 게 하나 생겼는데 네.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되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내면에서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얘가 나오는데 어떤 런던에서 되게 유명한 소매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랑 영국에서 되게 왕처럼 살았는데 네. 항상 되게 무서웠고 그리고 공포심과 죄책감 때문에 정신장애를 겪었는데 네. 결국에는 자수를 했대요. 네. 그래서 출소 후에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소매치기를 해왔고 그리고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동안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정한 방법이든 뭐 이걸 떠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방법으로 계속 돈을 벌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불행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꼭 살아야 되는 그 뭐 필수 행위인데 네. 살려면, 근데 그거 자체가 막 너무 스트레스인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적성과도 좀 맞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하루하루가 막 너무 힘든 분들 있잖아요. 이 일 자체가 막 너무 힘들어서 막 당장 그만두고 싶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우선 그만둬야 될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갑자기 네. 택배 생화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게 진짜 거의 그 노동의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번 해봐라. 아니. 저 그거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노동은 네.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몸이 힘들면 네. 머리는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이 힘들다 보면은 되게 정신도 피폐해지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너무 몸이 힘든 거는 한번 자신의 정신의 한번 이게 그 피폐하게 하지 않는지 그거를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적응이긴 하지만 네. 일이라는 게 적응이긴 하지만 내가 막 도저히 못 견딜 정도의 뭔가 힘듦이나 고통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일은 접고 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맞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돈을 떠나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나 인생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외부 상황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착각한다. 이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가 만약에 쉽게 말하면은 내가 뭔가 잘 안 되면은 이거는 내 운명이니까 이렇게 말해버리거나 네. 아니면은 내가 내 유전자가 원래 이러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남 겁니다. 탓한다. 네. 그래서 운명을 믿으십니까? 저요? 네. 저는 운명 잘 안 믿죠. 저는 운명 잘 안 믿고 팔자 같은 거 잘 안 믿고. 네. 저는 그냥 본인 스스로 잘하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주팔자나 점 같은 거를 믿진 않지만 네. 한번 보러 가고 싶긴 해요. 이게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보러 간 적이 없는데 네.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제 주변에 좀 사주팔자 잘 본 사람이 하나 있으면 소개시켜드릴까요? 그게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예 안 보세요? 네, 아예 안 보고 일부러 안 보시는 건가요? 약간 거기에 돈을 쓰는 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미래를 어느 정도 네. 그래도 내가 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조언을 받는다 정도로 생각하면은 어떠세요? 아니면 절대 그건 조언조차도 안 된다? 조언조차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신문지 구석에 있는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가끔씩 봐요. 그거 네, 83년생 돼지띠 해가지고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게 좀 더 그러니까 무료를 좋아하시는군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유료를 안 좋아하시고 무료를 무료.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기복이나 이런 감정의 기복이 많은 게 어찌 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좀 컨트롤하고 내가 막 치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은
내가 좀 내 스스로 내 주관적으로 좀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뭔가 기복이 생겨도 막 끌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도 네. 일어나고 네. 좀 막 내가 너무 지쳐도 그래서 뭔가를 하는데 이게 기복이라는 건 사실 내가 뭐 지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그냥 하고 네.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탓을 한다는 게 기복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무슨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안 해야지 사실 뭔가 내가 인생이 좀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남 탓하는 사람 중에 사실 잘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하면 내 탓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지만 내 인생도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인생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앞으로도 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을 하는 편인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남 탓하면 편하거든요. 아, 쉽고. 네. 네. 특히 이제 뭐 부모님 탓.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 탓 하다가 네. 요즘에 이제 운 탓으로 많이 넘어갔다. 운 탓. 이제는 모든 게 다 운이다. 운이다. DNA도 아니다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운이다. 이제 뭐 지나가다가 사고 나는 것도 운이듯이 이제 모든 건 다 운이다. 그러니까 코인 산 것도 운, 뭐 주식도 운, 뭐 부동산도 운인 것처럼 다 인생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운 탓까지 가면 사실 더 이상 탓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없죠. 그렇게 가면 이제 더 이상 노력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고 네. 그렇게까지는 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군중 심리를 넘어서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우리가 막 우르르 몰려가면은 네. 막 되게 뭔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음식점에 줄이 쫙 서 있으면 맛집일 것 같고 네. 뭔가 그게 다 군중 심리거든요. 근데 맛집 아닙니까? 근데 진짜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네. 그냥 평범한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제가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 어디 뭐 기억 시옷인 지역에 네. 갔는데 네. 엄청난 빵집이 있어가지고 한번 갔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근데 왜 맛집인지 알았어요. 거의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네. 갓 나온 빵을 먹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기다려가지고 먹으니까. 네. 그래서 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잘 알려진 맛집들은 잘 안 가요. 저는 어디 숨어 있는 저만 알고 싶은 그런 맛집만 찾아가거든요. 네. 실패를 많이 하지만 네. 또 발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중 심리를 일부러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뭐 입는 옷이라든지 네. 아니면 남들이 좋아하는 뭐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오히려 멀리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상한가요? 아니 뭐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그게 사실 투자에서도 그게 같이 좀 적용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남들이 좀 좋아할 때 안 하고 남들이 싫어할 때 하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좀 투자 마인드에도 좀 적용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좀 유독 이게 좀 약하죠. 어찌 보면 극에 달해 있죠. 군중 심리가 극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거의 뭐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강남역 가면은 옷 스타일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여름이 되고 나서 여성분들 남성분들 옷이 다 똑같습니다. 약간 무신사 스타일. 요즘에는 무신사 스탠다드 뭐 해서 뭐 있다면서요. 네. 뭐 모나미처럼 뭐 이렇게 검은색, 뭐 흰색 뭐 이렇게 한번 유행 한번 돌고 네. 지금은 또 돌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 특히 이제 뭐 강의 같은 걸 해봐도 다들 질문 안 하면 안 하고 질문하면 다 같이 하고. 맞아요. 약간 뭔가 그 네. 군중 심리가 네. 되게 강하고. 뭔가 다 같이 하는 문화가 또 강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위기 상황 같은 게 오면 또 같이 또 으쌰으쌰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또 이 마냥 좋은 건 아니죠. 마냥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게 남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그 약간 좀 나도 안 해도 괜찮아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이 사회 문화가 되게 급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뭐 결혼 안 하는 것도 되게 네. 어느 순간 확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결혼하던 시절이나 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막 결혼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다 결혼 안 하는 분위기로 막 급변하기도 하고. 제 당시에는 예식장이 없어서 엄청 찾으러 다녔어요. 네.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가 없어서 막 진짜 그러니까 이게 막 어려웠었어요. 10년 단위, 뭐 15년 단위로 막 확확 바뀌는 것도 어찌 보면 좀 군중 심리가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우리나라인 것 같기도 한데 또 그 SNS 같은 경우에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 뭐 커플들 사이에서 난리난 땡땡
뭐 어디 한국에서 대박난 땡땡 네.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이것도 다 궁중심리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 클릭해보고 나는 난리 난 걸 왜 나는 왜 나만 모르고 있지? 이런 걸 찾아가서 들어가 보는데 사실 막상 보면 별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또 마케팅으로 이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제 난리 났다 그러는데 여기만 난리 났는데 여기 요 마케팅 회사에서 난리를 일부러 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따라하기도 하고 네. 막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우리는 또 재테크 채널이니까 우리 항상 다수보다는 좀 소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좀 그걸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 개발의 개념에서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남과 항상 다르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놀랍거나 네. 뭔가 색다른 단계를 찾아 헤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기술이나 네. 어떤 능력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사실 특별한 능력 전혀 없거든요. 근데- 땅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뭔가 하던 대로 음. 뭔가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네. 확언 같은 자기 잠재 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네.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면은 그게 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실제로 저는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잘하는 게 하나 생겼는데 네.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음.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되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되게 내면에서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하게 된 계기는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꾸준한 독서였던 것 같아요. 독서. 네. 저도 이거 진짜 때려치고 싶다, 하기 싫다, 막 이랬을 때가 되게 많았는데 네. 그때 당시 막 책을 보면서 뭐 계속 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길은 인내와 인내의 반복이다. 네. 뭐 그런 말들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도 해야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독서가 성공에 되게 좋은 그 밑거름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찌 보면 이 책의 내용과 또 비슷한 것 같은 게 이 확언이 독서 자체가 저는 확언이라고도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맞네. 이 책을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내 잠재 의식에다가 그 내용들을 계속 집어 넣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읽는 것 자체가 내 머릿속에 집어 넣는 행위니까 네. 나는 계속 뭐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계속 뭐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그 반복하는 행위 자체도 어찌 보면 그 나를 되게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책을 통해서 나를 계속 끌어올리고 계속 좀 밀어붙이고 하는 것들을 저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계속 소개를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 독한 남자들을 독한 자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전체적인 총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이 책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 책 구성이 약간 읽기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요? 그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이걸 기억해라. 네, 그럴 수 있고 갑자기 뜬금없는 결과가 막 나오고 네. 이래서 약간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 나오는 확언들을 자기한테 좀 습득해서 네. 계속 내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이거나 아니면 글로 이렇게 써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행위라고 봐요. 네, 저도 이제 이런 그 자기계발서에서 좀 뺐으면 싶은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간절히 바라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여기 예시도 이제 재봉틀이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재봉틀을 간절히 바라셔가지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제 재봉틀을 만지는 그 상상을 했더니 갑자기 누가 나한테 재봉틀을 갖다 주는 막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사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실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좀 잘 믿기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뭐 빼고 그런 거 빼고 이제 내가 이제 부자가 되겠다. 내가 뭔가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 인생에 뭔가 바꾸는 어떤 행위를 내가 하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차근차근 뭔가 인생이 바뀐다는 거는 뭐 다수가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내가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반복하시면은 도움이 충분히 될 만한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또 독한 자들로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또 저희가 또 좋은 책 골라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익남 TV의 부익남이었고요. 송희구 작가님과 또 다시 한번 좋은 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